나한테도 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날이 있겠다.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버거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스승기 경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제 자체도 좀 무겁고요.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문자를 참 많이 받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참 많이 받는데,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사유를 좀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자살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사실 경기가 많이 힘들고 무엇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자살을 많이 하시는데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생각과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오늘 좀 주제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챕터 1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자살률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혹시? 3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5%에서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30만이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고개가 좀 숙연해지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제 주변에 뭐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슬픈 일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자살로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원래 3일장을 치르는데 거의 2일장 아니면 1일장으로도 많이 치르는 게 사실 자살하시는 분들입니다. 챕터 2입니다. 우울증. 자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울증에서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청소년기와 중년기와 그리고 노년기가 좀 다릅니다. 청소년기에는요, 감정 기복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실 청소년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좀 기분이 욱하거나 아니면 진짜 세상 족같다 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중년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자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공허함, 뭐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노년기에는 외로움, 그리고 불안증, 불면증 등등 많은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우울증이 있었던 시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고 후회도 많이 남았고, 제가 극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종교적인 힘을 좀 빌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보다는 사실 하나님만 믿고 가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을 솔직히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소주 6병씩 매일 먹었어요. 담배 3갑씩 피우고 내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갔으면은 아마 저도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기가 꼭 있습니다.
좋은 시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건 사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또 좋았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한강. 요즘 한강다리 건널 때가 되게 불안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 뭐 비트코인 투자 실패, 주식 투자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투자 뭐 실패, 다 보면 돈입니다. 돈. 진짜 족같습니다. 그죠? 뭐 사람들과의 어떤 뭐 뒤통수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고, 억압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강다리 지나갈 때 경찰차만 서 있으면 마음이 진짜 출렁 가라앉습니다.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고귀합니다. 굉장히. 예. 다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됐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항상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풍파에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은 정신병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뭐 등등 많은 정신병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예전에 화병 같은 겁니다. 사실 뭐 분명히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4입니다. 병원 처방. 실질적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우울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상담을 좀 통해서 좀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약 처방도 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상담하는 또 처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밖으로 불러내요.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할까 봐.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계속 불안감에 나쁜 생각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이 좀 생깁니다. 요즘 가장 또 좋은 치료가 뭐가 있냐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비록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뭐 봉사활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결국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로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5, 버킷리스트 작성. 헐리우드 영화죠. 영화 중에 어떤 노인 두 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행해 나가시면서 삶의 희망과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또 그런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하나씩 실행해 보아라. 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씻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럼 사실 작은 습관이 생깁니다. 친구들 만나서 많이 웃기, 뭐 이런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100가지 써보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라고 하나씩 이루어질 때의 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루고 났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6, 희망. 인간은 살면서 희망이 없어지면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어느 순간 생각이 탁 튀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나도 한때 뭐 영화 배우였고, 그리고 영화도 하고 싶고 막 이래저래 막 힘든 시기가 막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방 갈 때 중부랑 경북밖에 막 길이 없고 이랬을 때 그 길을 보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날이 있겠다.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버거형을 하게 된다.